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 장인수입니다. 그래도 38.3세 젊은 도시 오산에 젊은 시장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시민들하고 눈높이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젊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봉사하려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의회 의장을 8년을 했고, 시의회 의원을 8년을 했고요. 그 전에 국회 보좌관 4년에서 총 12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에서 12년 동안 시민들과 하고 있는데 시의회 의원으로 너무 만족스럽게 활동을 잘 했었는데 시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의회 기능이 우리가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사업과 예산이나 이런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를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 같은 당의 시장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지만 어떻게 100% 그거를 다 그 시장께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들을 직접 처리하고 싶은데 시의원으로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시민을 소통하고 시민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오산의 계획을 디자인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마를 결심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는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장교 복무 후에 오산으로 왔는데 이제 석사과정 중에 대학원을 다니다가 오산의 지역 언론사에 제가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자로 2008년, 9년 기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20대 후반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하고의 시민들하고의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자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당시에는 장교 생활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 기자랑 딱 맞더라고요. 이게 딱 봐서 비판적이고 한 단계 시민들을 위해서 좀 꼬아서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자 활동을 계속 해서 기사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지역에. 야, 기자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근데 또 기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자로는 기사로서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데 해결되는 것까지는 마무리를 못 짓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그럼 해서 직접 저걸 해결할까? 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는 찰나에 신문사를 그만두고 그냥 석사학위 중이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지역에서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비서관으로 4년을 근무했죠. 또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재밌게. 근데 비서관의 역할이 그거에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분의 정책과 그분의 철학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하고 민원 해결하고 모든 일을 다 해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국회의원의 생각을 전하는 역할만 해서 나도 이거 좀 직접 정치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은 간접 정치잖아요.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시의원에 도전을 딱 했는데 처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하고 당에서 좀 말렸어요. 너무 젊으니까 야, 정치가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말렸는데 삼고초려로 제가 그냥 3번을 찾아다니고 이때밖에 기회가 없답니다라고 했는데 시의원에 처음 도전해서 운이 좋게 시민들께서 그래도 잘 도와주셔서 첫 번째 도전에 시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뭐 정치외교학과도 나온 게 아닌데 시민들 속에서 기자를 하고 시민들 속에서 비서관을 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시민들 속에서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시장까지 도전했다. 그 이야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저런 정치하게 시켜주셨다. 환경적으로 라는 흐름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산의 평균 연령이 38.3세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40대 초반 44, 우리 만으로 한국 나이로 44지만 지금 만으로 42살입니다. 평균 연령 38.3세 가장 근접한 눈높이를 갖고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과 그분들이 원하는 철학과 도시 발전을 가장 잘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 한데 젊다고만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2년 전부터 이미 저는 준비를 해왔었다. 우연치 않게. 기자 생활까지 하면은 더 되겠네요. 기자하고 4년의 국회 경력을 가지고 8년의 시의회 경력을 가지고 1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우리 젊은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치 세계에서는 이 강점이 저에 대한 강점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하지 않나 단체장을 하기에는 너무 젊지 않겠나 우리가 사회 경험이 너무 없지 않나 근데 겪어보지 않고 그냥 그들 선배님들의 이야기로만 좀 불안감이 조성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강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강점이 되는 아이러니한 지금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산에 제가 이제 8년하고 12년 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시민들이 아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곽상욱 시장이 3선을 연임을 했습니다. 근데 12년을 하면서 제가 8년을 같이 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안에 녹아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2년의 정책이 잘한 건 잘한 거대로 함께 했었던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됐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잘못됐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조금 마음을 좀 덜 사고 원했던 정책이 조금 덜 부족하게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건강검진을 좀 하려고 해요, 오산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교육에 열정을 다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이후에 이제 소상공인들부터 해서 지역 시민들까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최고 크게 지금 제가 와닿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AI와 반도체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그 공약 안에는 남들이 생각하는 거는 반도체라고 하니까 뭐 일자리 창출이나 회사 그냥 뭐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공약은 그 공약 안에 교육도 있고요. 경제 활성화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문화도 있고 도시가 전체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구상이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는 그 도로교통, 그 다음에 도시환경, 교육,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도시를 선도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 큰 카테고리로 제가 정했고요. 그 안에 짧게 말씀드리면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국도를 우리가 오산 구간에 대해서 터널로 개통하겠다라는 제가 공약을 걸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AI 반도체 우리 도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교육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정난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재정자립도를 갖고 수치로만 따지다 보니까 우리 상대 당에서 재정자립도를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도시는 광역 단위밖에 없습니다. 거의. 강역 단위에서도 전국에 한 5개 정도가 50%의 재정자립도가 넘을 것 같고 오산이 50% 이하는 대부분의 도시가 자립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 중에 오산이 28%의 재정자립도가 좀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에 4년 동안 우리가 정부에서 받은 사업, 도에서 받은 사업을 좀 유치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산시 재정에 비해서 조금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자연적으로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하던 사업이 있고 추가적으로 의무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다른 사업들에 대한 원래 규모가 좀 작아져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좀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근데 시민들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복합문화체육센터가 한 400억, 5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었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막 200억, 300억, 100억 이렇게 받아온다고 하면 그게 없으면 오산에 100% 시비로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를 받아오고 시비를 절약을 한다고 하면 일시적인 재정 자립도가 하락이 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받아와서 해야 된다고 하고 시민들한테 그거를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무분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오산에 들어서야 될 그런 예산들이 거의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하락됐을 당시에 일시적인 것도 예산이 거의 다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회복되고 있고 올해 그 언론에 또 나온 게 있는데 경기도 전체 재정자립도가 회복이 됐는데 오산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우리가 좀 고무적인 이야기가 좀 있는데 내후년에는 확실히 또 오산이 재정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공과기도 하지만 저는 이건 민주당의 공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시장과 도의원과 시의원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공과가 좀 많이 있어요. 개인적인 공과는 좀 세부적인 게 있지만 제일 큰 거는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의장을 하면서 많은 행정 역할과 예산을 투여했는데 혼자만의 힘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공과가 저 개인적인 공과다. 근데 그게 의장으로서 4년 연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선, 그 다음에 GTX 신호선, 그 다음에 미니어처, 그 다음에 우리 복합문화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 시의원으로서 해결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국회의원 정책 아니냐. 야, 국회의원이 한 일을 다 네가 했다고 하면 되느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오고 정책을 피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정책을 가져와도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최종 동의가 없으면 국가 예산도 반납할 수 있고요. 도에서 예산이 반납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아셔야 할 것이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도의원에 누가 높냐 낮냐를 얘기하는데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의원이 제일 가깝고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의원을 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은 한 정당이 같이 정책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공과가 됐고 그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의장을 4년을 연임하다 보니까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반대해야 될 때가 있고 찬성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장을 하면서 그 많은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그래도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결정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잡음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선 과정의 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같이 하셨던 도전하셨던 분들이 문영근, 송영만 선배님들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저랑 함께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저를 성장시키고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당의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지금 서운해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는 공감을 하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준비한 만큼의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하나 양심에 좀 거리끼기도 하고 선배들한테 미안하기도 할 텐데 중앙당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시대 흐름과 시대 정치가 저를 만들어주시고 공천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을 잘 모시고 할 거고 다행인 것은 우리 송영만 의원 선배님께서 정말 큰 정치를 가르쳐 주시면서 선대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오셔서 이번 선거를 다 지휘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제가 또 하나의 정치를 느끼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잘 모시고 지금 시민만 바라보고 정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론조사 했었던 기간이 5월 8일과 9일이었습니다. 제가 시장 후보로 경선에서 통과된 날이 5월 3일인가요? 하여튼 근데 그 당시에 원팀이 그때가 되지가 않아서 모 후보께서는 불복을 해서 중앙당에서 뭐 단식을 하고 시위를 하고 계셨고 대통령 취임이 있는 9월 있을 때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쭤보면 여론조사하면 발표나 공표를 언제 하죠? 이틀이나 3일, 적어도 3일 전에 다 하잖아요. 10며칠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조금 그 당시의 분위기와 중간에 발표 시점의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다행인 것은 그저께 한겨레에서 발표했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민주당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통합을 해서 중앙에서 내려줘서 민주당의 오산시는 그 경합 우세 지역이다라고 내려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여론 언론에다가 보도한 게 아닌 중앙에서 전국 판세를 하는데 거의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게 매 선거 때마다 하는데 거의 많이 맞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여론이고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그 당시의 여론은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손흥만 의원님께서도 후보 중에 한 분이 우리 선대위에 들어오기도 전이었고 저 혼자 경선 논란으로 막 시끄러울 때 했었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귀담아는 듣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지금은 전혀 다른 변화다. 하지만 지금 한겨레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가 또 끝은 아니잖아요.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바람이 확실히 불었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제 전략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의 바람이 불었으니 저는 시대 정치와 시대 정신의 젊은 정치의 세대 교체의 바람으로
맞바람으로 제가 지금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바람이 한겨레 신문에서 반드시 이렇게 드러났고, 앞으로도 지금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그 바람을 쭉 이어가서 저희가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건재 선배님 정말로 정치 혁신과 발전 많이 시켜주신 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요번에 4번째 출마하시거든요. 시장 2번과 국회의원 1번 출마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정치에 대해서 노력은 정말로 전 후배로서, 지역의 후배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단체장이라는 자리는 연습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저는 출마 경력이 벌써 2번이 있었고 거기에 당선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경험도 8년을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년을 국회 경험을 해서 예산도 볼 줄 알고 행정도 볼 줄 알고 정치도 볼 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건재 선배께서는 출마 경험은 있었지만 행정 경험을 밖에서 하는 행정과 그 안에 들어와서 행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의원의 행정과 단체장의 행정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노력한 거는 인정하나 단체장으로서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자리다. 저 장인수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고, 우리 이건재 선배께서는 이제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현명하게 가려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저는 오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오산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꿈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시의원을 거쳐서 시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이 필요하고 실력이 검증받은 게 필요합니다. 저는 실력을 실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시의원 8년 동안 그 매니페스토 우리 약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83%나 달성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미 시민들이 2번을 경험을 통해서 선출해 주셨고 8년의 경험을 통해서 시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은 경험했었던 것을 시민들께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저 장인수는 그동안 시민들이 믿어왔던 그 실력을 바탕으로 오산의 미래 비전을, 오산의 미래 발전을 함께 손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장인수를 당선시켜 주셔서 오산의 100년 미래를, 50년의 미래를, 우리 4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